지난주 저희들이 한번 그 대남풍선 얘기를 했는데 네. 계속 지금 이게 이어져 가지고 선생님 네네.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북에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대남풍선 날렸고요. 그다음에 네. GPS 교란했고 한 3일 정도 했던 것 같죠? 네네. 네, 그다음에 그 600mm 방사포 네. 우리는 10발 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북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는 18발이더라고요. 맞습니다. 18발. 선생님 이게 18발 이거 숫자 맞춘 겁니까? 아, 그거 모르죠. 아, 그랬는지 뭐. 아니 혹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18발 그러면은 이런 18 같은 건데요. 아무튼 이제 북한에서 좀 세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때 그 국방성 부상이 네. 그 몇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세 가지 얘기했죠. 예, 그 지난 방송 저희들이 했던 얘기죠. 네, 다뤘었죠. 세 가지가 공중 정찰. 정탐, 네. 그다음에 삐라. 삐라, 그다음에 이제 그 서해 경계선. 국경선. 국경선. 북쪽 입장에선. 예, 그렇게 치면은 이게 세 개를 사실 다 한 셈인 건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삐라만 한 거죠. 아, 그리고 서해 그 GPS 교라는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전초전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서해에서 자위권 행사를 하기 위한 전초 작업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런 거고. 네, 그때 정확하게 얘기한 게 그거였죠.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네.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네네. 이 말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사일 같은 걸 쏴서 격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지금 그 정도까지 한 건 아니다. 그건 안 했죠. 지금 이제 GPS 교란 정도 지금 그 정도는 한 거죠. 그럼 이 600mm 그 18발 그것도 공중 정탐에 대한 그건 아니다. 이거는 그거에 대한 거죠. 북쪽에서 정찰 위성을 쐈어요. 예. 얼마 전에. 그래서 남쪽에서 공중 무슨 편대군 훈련, 네네, 그걸 폭파시키겠다고 비행 훈련 및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네네.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 그러자 이제 북쪽에서 그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연설하면서 도발 행위다, 매우 위험한. 이건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다. 용서 못할 불장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는 그냥 위성을 쏘는데 너희도 쏘고 거기에 대해서 니네가 이거를 시비를 걸고 감히 공격 훈련을 해? 예. 비행 훈련을 해? 이건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선 바로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방사포 18발을 쏜 거죠. 네. 근데 여태 쏜 이 방사포는 전술핵 탑재 가능한. 그래서 실제로 방사포 훈련을 그 핵 발사 종합 체계 있지 않습니까? 만들었다는 거에서 이름이 뭐였더라? 방아쇠? 그거에 기초해서 쐈어요. 18발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화력 타격 훈련이 아니고 전술핵 공격 훈련이었네요. 전술핵 공격을 가정한 공격 훈련이었죠. 그래서 위력 시위 사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건 훈련도 아니고 위력 시위다. 네네, 훈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남쪽을 겨냥해서 우리한테 이런 엄중한 도발을 했으니까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군요. 힘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될지. 그게 356km인가? 뭐 365km인가? 예. 그래가지고 그게 계룡대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남쪽 전역을 거의 뭐 커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예, 그렇군요. 개전 초에 바로 이제 이걸 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의사를 드러낸 거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번에 그 대남 풍선 이게 지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북쪽에서 실제로 남쪽을 향해서 처음 한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한 것. 특히 이제 삐라. 네네. 이거는 옛날에는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산에서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북 관계가 조금씩 풀리면서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는 북쪽에서는 일절 삐라 같은 건 보내지 않았죠.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최근에 와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날라온 것은 이제 굉장히 드문 사건이다. 그리고 남쪽에 직접 그 공격이라면 공격일 수도 있는 건데 나쁘게 생각하면 하늘을 향해서 보냈으니까. 연평도 이후 처음이죠. 그렇군요.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가깝게 살긴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야, 니네 자꾸 그거 삐라 뿌리지 마라, 보내지 마라. 이거 얼마나 그 치우느라고 골치 아픈지 아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골치 아프던데 이번에 보니까. 골치 아프죠. 이번에 그 자동차도 날아가지고 유리가 깨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어디다가 배상 청구해야 되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발빠르게 그건 뭐 배상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성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성기 선생님. 네. 그래서 이 확성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확성기를 하려면 이 9.19 군사합의를 이제 완전히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건데 정지를 시켰어요. 네. 국무회의에서. 네네 정지를 시켰습니다. 선생님 확성기 하면은 네. 북한에서 총을 쏴버릴 거다. 이게 지금 뭐 정세현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총만 쏘겠습니까? 포도? 포를 쏠지 방사포를 쏠지 미사일을 쏠지는 모르지만 최저 대응이 제가 볼 때는 그 확성기를 타격하는 겁니다. 네. 최저 대응이 그보다 더 센 대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이 대북 확성기 문제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다가 극적으로 그걸 막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북에서 얘기한 게 조준격파였어요. 확성기를 조준격파하겠다. 근데 그걸 총으로 격파하겠습니까? 조준격파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북 확성기를 제기하게 되면 거의 전쟁이 터진다고 봐도 틀림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또 네네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했어요. 네네. 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서해 네. 그 NLL 부근에서 네네. 군사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책임 공방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서로 주장하는 국경선이 다르죠. 네네. 남쪽은 NLL을 얘기하고 북쪽은 자기들이 설정한 네. 국경선을 말하고. 국경선을 의미하고 이게 달라요. 네네. 따라서 책임 공방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아하. 그러니까 북쪽에서 먼저 했다라고 주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 방송이 확성기는 다르죠. 확성기는 여기서 틀었어. 그래서 북쪽에 쐈어요. 그러면 대체로 뭐라 그러겠어요? 불씨를 제공한 것은 예. 남쪽이라고 그러겠죠. 확성기 방송. 이건 책임 소재가 너무 명확하게 남쪽으로 넘어오죠. 전쟁이 터졌을 때. 따라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예, 이런 것은 확성기보다는 서해 쪽, 서해에서의 네, 군사 충돌의 차라리 낫다라고 본다는 거군요. 볼 수 있죠.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또 다른 가능성 미국이 말렸을 수도 있긴 하죠. 네. 네. 확성기 방송 하지 마. 아하. 너무 위험해. 그건 너무 위험하다. 네. 이게 왜 위험하냐면 B라는 민간 단체가 살포한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박상하기가 네, 뿌리는 거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이걸 못 막는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헌재에서도 그것 때문에 합헌 판결한 거고. 네네. 그러자 북에서도 날리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건. 표현의 자유라. 우리 인민들이 보내는 거다. 네. 성의의 선물이다. 똑같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확성기 방송은 민간이 주체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박상희가 뿌리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고 군대 가는 거죠. 군대 가는 거죠. 군대 가는 건데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군요. 빼도 박도 못 하죠. 군대 가는 거에다가 북쪽은 이미 올해 1월 달에 남북 관계를 네. 전쟁 중인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남쪽이. 아하. 군대가. 네. 이거 전쟁 행위입니다. 아하. 심리전은 전쟁 행위로 봐요. 예. 전체 어느 나라나 다. 그러면 북쪽은 자위권 행사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거 전쟁을 걸어왔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대북 박성기 방송은 곧바로 확전으로 이어질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곧바로 아주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말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일단 그건 하지 마라. 예. 지금 좀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이동식 확성기를 해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확성기로 하면 북한이 쏠 거라는 생각을 지금 정부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리 방송하고 잽싸게 운전해서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어떨까? 이거는 좀 먹힐까요, 선생님?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군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거기 확산기 없었는데. 그럼 남쪽에서 안 하고 어디서 했는데? 북쪽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꼼수를 놓으려고 하는 거겠죠. 아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네네. 조준격파는 박근혜 때 나온 얘기인데 북쪽이 옛날하고 똑같은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항상 더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올려가지고. 맞아. 이번에 그 오물풍선도 100배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박상하기가 5월 10날인가 날렸는데 그때 30만 장을 날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풍선이 몇 개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엊그제 나온 거 보니까 20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20여 개. 근데 북한에서 지금 풍선 날린 거 국방성 부상이 발표한 게 3,500개 날렸대요. 풍선을. 3,500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단하면서 야 이번에 일단 중단하는데 한번 더 날리면 또 100배 또 날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확성기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그때 100배를 준다. 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한 응징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뭐 그런 꼼수를 쓴다 그래서 전쟁이 안 터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확성기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인데